네,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 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의제를 제안하셨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 자치단체에서 풀려고 했는데 잘 안 풀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한 설명드립니다. 2018년 전라남도, 광주, 무안은 군공항은 빼고 민간공항만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하기로 협약에 사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 1차 협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간공항, 군공항을 통폐합하여 전남 발전을 위해서 분당처럼 ICT 대규모 단지를 건설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18년도 8월 20일 날 저희가 그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해서 제가 2018년도 8월 20일이면 초선 군수 되어가지고 몇 개월 한 2달째인가 되는데 어리벙벙할 때입니다. 어리벙벙할 때 제가 가서 이제 그 서약을 했는데요, 협약을 했는데요. 이게 괜찮으시다면 이 협약서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주세요. 죄송. 그러면 어쨌든 협약을 믿고 있던 무안군은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그럼 무안군수는 소음 문제와 더불어서 반대하는 국민들 설득할 명분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상을 확정해달라고 하나 그게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광주시장은 1조를 무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상황에서 무안군수는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족하니 광주에서 1조를 국가 지원 빼고 광주만 노력해서 1조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무안 근처 그쪽에 광주 돈으로. 그러니까 1조 원이면 무지하게 많은 돈인데 사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무안? 저희는 좀 적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얼마 정도? 한 8천억 정도 그러니까 되는데요. 1년 예산이 예, 8천억인데 세상에 인구-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근데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주가 1조 원을 근데 1조 원 있어요. 근데 아니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건데 이 연간 무안군의 가용 예산이 그 몇백억에 불과할 텐데 가용 예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근데 그 10년치가 넘는 엄청난 돈인데 그리고 광주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1조 원은 사실은 안 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네. 그 계산이 지금도 한 3년 됐기 때문에 유효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8천억 정도 1조 원이 안 된다. 해발릭이 남는 그러니까 것으로. 좀 못 믿는 거죠. 정작 이 첨예한 갈등을 조정해야 될 도지사는 계속 지원해주세요 하는 얘기만 무한 반복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책을 좀 강화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국가적인 지원 플랜을 만들어서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겠다 또 주도하시겠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좀 획기적인 대안을 좀 마련을 해서 광주시장은 대통령이 오니까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이 무안 출신이다. 고등학교 동문이다를 발언하였는데 그게 이 문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행정 능력과 정치력으로 풀어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마침 오늘 김용범 우리 대통령 정책실장님이 무안이 고향입니다. 그다음에 김용범 실장님이 제 고등학교 1년 선배님이십니다. 결론은 도지사는 지난 7년 8년째 어떤 정치력과 행정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또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만 잔뜩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앞에 무한 군수님이 계시는데요. 전라남도 산하의 자치단체이긴 하지만은 또 엄연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군수님이 강하게 사실은 그동안에 좀 이 부분에 반대가 있어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한 군민들의 수용성을 좀 높이도록 건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중앙 단위에서 그 제 말에 동의는 했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액션을 해서 어떤 국가적인 지원 플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무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고위직 공무원, 즉 도지사급 정치인은 치열한 가치 충돌 상황에서 욕을 먹더라도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갈등 속으로 못 들어가고 몇 년째 뱅뱅 돌고 시간만 흘러가서 결국 전라남도는 발전도 못하고 문제는 문제대로 계속 표류 중인 최악의 결과만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사가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정치력 발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단식이든 뭐든 해서 수백만의 전남분들을 위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업무 추진력이 생길 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안 어려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요, 약속만 해도 안 지킬 경우가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 기부대 양녀 사업에 뭐 법을 고치든지 해가지고 무안군이 사업자로 참여하면 제일 확실하지. 그렇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양녀 사업에, 왜냐면 무안도 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무안을 이 전체 기부대 양녀 사업이 지금 기부대 양녀 사업이 아니지 이제는. 정부가 재정 지원. 그러면 별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얼마 정도의 사업성이 있겠냐가 제일 핵심이겠네요. 가능성이 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시해서 만든 입법인데 어쨌든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일부 하는 것도 넣어서 그걸 하고요. 그다음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못 믿거든요. 그래서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SPC 구성할 때 그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SPC 전문이잖아, 대장동. 내가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처분 권한을 그쪽이 우선권을 갖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최대한 속도를 좀 내서 시행하는 걸로. 결국 대통령의 행정 능력과 디테일 속에서 잡아내는 통찰력만 부각되는 토론회였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뭐 재미삼아 간 게 아니라 타운홀 미팅을 갔어요. 야, 나는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 나름의 어떤 그 감동이 있어요. 우리 지인들, 뭐 친척들, 어머니까지 포함 이런 거. 나는 그 이재명이가 그냥 김대중 같아.